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투표가 4일부터 7일까지 실시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합동연설회, 그러니까 수도권 합동연설회입니다.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성토했고, 김기현 후보는 두 후보 안철수, 황교안,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황교안 후보는 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건 비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가?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사퇴가 진정으로 당과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의 권력형 토건비리,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맹렬한 공격폭탄을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에 못 이겨 중간에 비대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비대위 힘이 막강해지면 오히려 당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비대위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패거리 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어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관련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였다. 20대에서는 70%가 넘었다면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온 것이라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최근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험결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이 64.7%, 무려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그 여론조사를 황교안 후보도 인용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황 후보는 또 김 후보는 자신의 온갖 의혹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날 말이라면서 자신의 비리로 인해 총선에서 질 경우 그 패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후보는 또 제가 김 후보 비리 의혹을 말하니까 내부 총질한다, 네거티브로 당 혼란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르다.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이다. 당에 대한 혼란과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정당 설립 전문가, 정당 파괴 전문가라면서 만약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 정체성이 흔들리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합동연설회에서 북한이 떼쓴다고 바다에 미사일 쏘고 드론을 날리면 접경지역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밤을 새워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야말로 386 운동권 세력이 외치던 가짜 안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을 회복해야 한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큰 절로 인사를 하면서 연설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연설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라면서도 지금 여정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결선에 같이 가야 할 것 같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는 현재로서는 자신과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같이 진출해서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고 김기현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정순신 변호사를 사퇴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내년 총선 전날까지 민주당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는 꼴을 보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아예 후보로 생각조차 안 하셨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결선 투표 진출을 자신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에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결선 투표의 1대1 토론을 주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심이란 후광 없이 연대라는 눈속임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동산 의혹에 쌓인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나?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KTX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와 비슷한 지역 토건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각 언론 매체에서 이런저런 추가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김기현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겨냥해서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당을 위해 뛰지도 않고 인생 이모작을 한다면서 기웃거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연설에서 김기현이 국민의힘을 똘똘 뭉쳐 원팀을 만들어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면서 황교안, 안철수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먼저 황교안 후보를 겨냥해 3년 전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했다. 서울, 인천, 경기 국회의원 121석 중 겨우 16석 13%밖에 못 얻었다. 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누군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악몽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에 앞장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힘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나라 경제 좀 살리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려면 대통령과 소통하고 공감을 잘해야 된다. 당내 갈등, 분열을 일으켜서 당을 망치는 분이 앞장서면 민생과 경제를 해결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민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지 자기 측근 밀실 공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나는 20년간 우리 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어떤 분이 일을 잘하고 당을 위해 헌신했는지 가장 잘 안다. 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최우선으로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 뛰지도 않고 인생 이모작을 한다면서 기웃거린 사람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당대표를 독식했던 분이 계신데 당대표를 하면서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반복해서 선거를 망쳤던 분이 나 이제 반성한다,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하는데 대표할 때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나라고 안철수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해서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고 있는 다른 3명의 당대표 후보들, 즉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를 향해 민주당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 이중대를 하겠다는 건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김기현 후보의 새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김기현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세를 몰아서 1차 투표에서 50%를 넘겠다는 지금 그런 전략을 본격적으로 펴고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대놓고 김기현 후보를 미는 쪽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번 본경선에서 과연 얼마나 득표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편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먼저 지난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거짓말이라면서 2월 28일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이 땅값 올리려고 저 김기현이가 도로계획 변경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계획 누가 세운 줄 압니까? 바로 저 김기현이 쫓아내고 선거 공작했던 민주당 시장 송철호 시장이 그 도로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니 여러분, 김기현이를 쫓아내기에 앞장섰던 민주당 시장이 김기현이 특혜 주려고 도로계획 결정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라고 연설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는 울산 KTX 연결도로는 2007년 김기현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 김기현 후보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2008년 김기현 재선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송철호 시장 재임 시인 2018년 7월에서 2022년 6월에 한 것은 행정 실무적 사항들에 대한 준비일 뿐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김기현 후보는 마치 송철호 시장이 연결도로 노선을 확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어서 김정권 씨와 김기현 후보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서 1998년 당시 39세던 김기현 후보는 울산시 고문변호사 재직 중 이 사건 임야를 교회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로 보인다.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져 임야를 파는 사람이 단 10일 전에 그 임야를 매수했겠는가. 교인이라던 김정권 씨는 김기현 후보가 1994년에 삼산동 상가부지를 매입했을 때도 이름이 등장한다. 김 후보는 김정권 씨로부터 상가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김정권은 이후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 재직 시 재개발사업 조합장,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면서 김 후보는 김정권 씨와의 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후보는 또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본 거짓말이라면서 1998년 2월, 즉 김기현 후보가 문제 울산 임야를 사들인 그 시기는 국가부도 사태인 IMF가 최절정에 이르고 있던 시기여서 기업은 줄줄이 부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시기였다. 은행도 무너지던 때라서 은행 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오로지 전액 현금 2억 1천만 원을 지불하고 김기현 후보의 말대로 쓸모없는 임야를 매입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 현금 2억 1천만 원이면 IMF 당시 서울 소재 아파트를 3채 이상 매입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면서, 평소 흑수저 출신으로 서민들의 삶을 공감한다는 김기현 후보가 서민들이 죽어나가고 나라 경제가 무너진 시기에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그 큰 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서민들의 사고방식과는 괴리가 너무나 크다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당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후보는 또 송전탑의 위치와 관련해서 일직선으로 가야 할 송전탑이 급격히 김기현 토지 바로 앞에서 꺾여 김 후보 땅을 빙 돌아가면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일직선으로 가야 설치 비용이나 전력 손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김기현 후보 땅을 피해서 꺾여 돌아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던 3월 2일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안철수 후보와 야당의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니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제보 성격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고소나 고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 사건을 접수하면 자체 판단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기현 후보는 또 이날 울산시장 김두겸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기현 땅 밑으로 터널이 다 지나간다고 한다. 그 터널이 지나가도록 최종 확정한 사람은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라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사과하고 당원들에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 당에 더 이상 분열의 정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 제기된 여러 문제들, 가령 땅 매입과 관련된 문제, 또 김정곤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 측이 제기한 공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한 데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기 뿐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나를 고소해야 수사가 들어가는데 간접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의뢰는 고소고발과 다릅니다.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자칫 고소고발을 잘못하면 무고죄로 바로 다시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수사 의뢰가 아니고 자신을 고소고발하라, 그러면 그 즉시 나는 김기현 후보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김기현 후보는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수사 의뢰라는 다소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불법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합니다. 다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를 보면서 과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정부의 집권여당 당대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